안녕. 자, 오늘은 정보 세 번째 시간입니다. 2학기 정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간단하게 이론을 배운 다음에 변수와 연산자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변수와 연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거는 입력된 자료에 따라 변하는 값이 바로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 배웠는데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로 쓰이는 입력된 자료라는 거는 숫자와 문자를 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숫자를 먼저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이 변수의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분리수거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포인터를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쓰레기통은 각각의 입력된 자료형입니다. 자, 종이라는 자료형이고 유리라는 자료형, 음식물이라는 자료형,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는 자료형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만약에 종이라는 자료형에 박스를 넣을 수도 있고, 자, 박스를 주로 넣었다가 신문지를 넣으면 또 신문지도 넣을 수 있죠. 자, 유리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리라는 변수명을 가진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콜라병을 넣습니다. 자, 콜라병만 넣는 콜라병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자, 근데 나는 이 쓰레기통을 더 이상 콜라병이 아닌 와인병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싶어 하면은 와인병을 넣는 쓰레기통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집어넣는 쓰레기에 따라서 이 상자, 이 버리는 상자의 이름을 선생님이 다르게 말했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라는 거는 입력된 자료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것을 바로 변수라고 변수의 말을 해요. 종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지금 선생님이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놨어요. 먼저 숫자형은 실수가 저장되는 형을 바로 숫자형이라고 말을 한대요. 자, 여기서 정수라는 거는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음수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같은 정수 또는 자연수 1, 2 같은 값을 말을 하고요. 자, 실수는 0.1 같은 이렇게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값을 바로 실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형이라는 거는 문자를 저장하는 공간을 바로 문자형 변수라고 말을 해요. 자, 논리형은 참, 거짓의 자료를 저장을 합니다. 즉, 진짜인지 이 값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그 참, 거짓의 논리값을 저장하는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하나하나씩 값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여기 숫자, 엄청난 크게 들어가 있는 숫자,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쵸, 당연히 숫자형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안녕은 어디로 들어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쵸, 안녕은 문자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참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참은 논리형, 거짓을 판별하는 논리형에 들어가요. 자, 그럼 당연히 거짓도 논리형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저기 숫자 이거 얼마죠? 99,999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쵸, 당연히 숫자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이름인 민홍숙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맞아요. 문자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변수의 개념과
다양한 변수의 형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변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변수가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값을 잠시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값을 잠시 기억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스크래치를 이용한 간단한 덧셈 프로그램을 변수 없이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지금 고양이가 먼저 더하고 싶은 첫 번째 값을 말해봐 라고 해서 맨 위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5라는 값을 입력을 해줬네요. 자, 5라는 값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더하고 싶은 두 번째 값을 말해봐 라는 문장에서는 우리가 6이라는 값을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고양이가 어떤 대답을, 여기 세 번째 어떤 대답을 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고양이가 결론적으로는 6이라는 값을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5를 말을 했지만 우리는 이 5라는 값을 어디에도 저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을 말해봐 라고 해서 말한 이 6이라는 값이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대답을 말하라고 했을 때 고양이가 6을 말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개를 더하고 싶으면은 이 변수를 각각 저장을 했다가 더해주는 연산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은 덧셈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되겠죠. 하지만 변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덧셈이 이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변수의 필요성과 역할에서 변수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변수 값을 최종적으로 더하는 덧셈 프로그램을 다시 스크래치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더하고 싶은 첫 번째 값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3이라는 값을 말을 했네요. 자, 지금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은 3이라는 대답을 했대요. 자, 이런 대답이 이 변수에다가 저장하게 되네요. 자, 대답을 정하기, 변수로 정하기 해서 변수 1의 값은 선생님 변수 1의 값 할게요. 1의 값은 3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변수 1의 값 3 들어간 거 보이죠? 그런 다음에 더하고 싶은 두 번째 값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5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더하고 싶은 두 번째 값을 말해봐 했을 때 5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수 2에는 당연히 5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대답으로 들어온 게 변수 2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최종 값을 어떻게 말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변수 2에는 당연히 5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고양이는 3 더하기 5인 8을 제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이용하면은 값을 임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수의 필요성과 역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같이 변수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변수 특징 첫 번째는 변수는 반드시 이름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자, 이름이 없는 변수를 한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자,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A라는 곳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게 되겠죠? 변수 이름이 다 똑같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공간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름이 다 다른 이름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변수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값을 넣을 수 있으며 저장된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라는 변수에다가 맨 처음에 숫자 1이라는 거를 저장을 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가서 나 이제 더 이상 1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나는 이제 5를 넣고 싶네 하면은 이런 식으로 A는
5 해서 이 변수의 값을 변경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수의 값이 숫자일 경우에는 연산이 가능하지만 문자일 경우에는 이 문자에 그 문자를 연결해서 문자열을 만드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변수라는 문자 하나랑 특징이라는 문자 하나를 더하면은 변수 특징이라는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변수의 개념과 변수의 다양한 유형, 그리고 변수를 왜 배워야 되는지,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변수를 만들고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스크래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면은 고양이가 이름과 나이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을 우리가 작성을 하면은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 나이를 또 작성을 하면은 나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고양이가 너의 이름은 누구누구고 나이는 몇 살이구나 라는 거를 말하게끔 한번 프로그래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고양이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감지에 들어가서 너의 이름은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기를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변수에 들어가면은 변수 만들기가 있어요. 자, 변수에 우리는 이름이라는 변수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름이라는 변수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름이라고 변수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나는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수 보이지 않게끔 숨겨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변수에다가 내 이름을 저장해 줘야겠죠? 나의 변수를 뭐로 정하기를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나의 변수 부분을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0이라는 부분에 감지해서 우리가 넣은 대답을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너의 이름은 뭐니? 라고 물은 대답이 이름이라는 변수로 들어가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이번에는 너의 나이는 몇 살이니? 라는 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감지해서 너의 이름은 뭐니를 묻고 기다리기를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나이는 이라고 묻고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나이라고 써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이기를 없애줄게요. 자, 보이기 없애준 다음에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를 넣어준 다음에 나의 변수를 나이로 변경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감지에 들어가서 대답이라는 값을 0에다가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내 나이와 이름과 나이를 말하게끔 말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형태에 들어가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넣어주고 두 개를 넣어줍시다. 한 번에 합시다. 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두 개를 넣어주고 이 2초를 조금 짧게 1초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변수에 들어가가지고 나이라는 변수를 가져와서 안녕이라는 부분, 자, 다시 이름이라는 변수를 가져와서 맨 위에 몇 초 동안 말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이라는 변수를 가져와서 맨 아래쪽에 있는 몇 초 동안 말하기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한번 잘 실행이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가 물어볼 겁니다. 너의 이름은 뭐니?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이름 민흥숙을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이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 난 나이가 14살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자, 그랬더니 고양이가 미농수가 14를 말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 있고 그 값을 나중에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맞습니다. 자, 연산자랑 똑같은 거고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산술연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스크래치 명령 블록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덧셈, 곱셈, 뺄셈, 나눌셈이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비교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크다, 작다, 같다를 이용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50보다 크다, 50보다 작다, 뭐 50이랑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두 값을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마지막 논리연산은 논리곱, 논리합, 부정 이렇게 3가지의 명령 블록이 있어요. 먼저 논리곱이라는 거는 양쪽 조건이 맞을 때 논리값을 논리곱이라고 하고요. 스크래치에서 그리고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논리곱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참일 때 참이 나오는 값이 바로 논리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논리곱이니까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은 0 곱하기 1은 1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무조건 0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1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1과 1을 곱해야지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이 참이어야지만 결과가 참이 나온다라는 게 바로 논리곱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논리합은 두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맞을 때의 논리값이 바로 논리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스크래치에서는 또는 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를 다시 말을 하면은 두 개의 값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논리곱과 마찬가지로 덧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0 더하기 1은 어쨌든 1이 나와요. 그쵸? 1 더하기 0도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1 이상의 값,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참인 값이 보통 다 자연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0이 아닌 자연수 값이 다 참에 해당이 되는데 참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쪽 중 하나만 1이어도 참이 다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은 조건이 거짓일 때 참이 되는 논리값을 바로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값이 부정당하는 게 바로 부정이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은 정보 선생님은 남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정보 선생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쵸, 여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 값이 부정당하는 게 바로 논리연산 중 부정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스크래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연산자를 이용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서 연산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했을 때 밑에 부분을 조금씩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너의 이름은 모니를 첫 번째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변수명 바꾸는 방법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이라는 이름 먼저 해볼까요? 자, 이름이라는 변수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변수 이름 바꾸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이름이라는 것을 값 1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이는 이라는 부분을 두 번째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변경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이라는 변수를 값 2로 변경해 주세요. 다시 이 변수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변수 이름 바꾸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안녕이라는 것을 1초 말하기를 하나를 버리시고 더하기를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에 들어가가지고 덧셈 연산을 안녕이라는 부분에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1초는 너무 짧으니까 한 3초로 늘려주고 변수의 값을 각각 자리에다가 넣어주도록 합시다. 자, 덧셈에다가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고양이가 첫 번째 값을 물어보고 그 값이 대답으로 들어가서 값 1에 들어가고 두 번째 값을 물어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대답에 들어가서 값 2에 들어간 다음 1과 2를 더해서 3초 동안 말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값을 넣어주세요 했을 때 선생님은 한 15를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값을 넣어줬을 때 선생님은 40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15 더하기 40 해가지고 결과는 55가 나와야 돼요. 자, 한번 나오는지 볼까요? 네, 고양이가 55라는 값을 3초 동안 말을 해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변수와 연산자까지 스크래치를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변수와 연산자는 앞에 배운 입력과 출력보다 좀 더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래쪽에 선생님이 카톡 아이디 넣어 놓았으니까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카톡 보내주시면은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제어 구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